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김은지 강사입니다. 지금 이음학원에서 고3 및 N수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2024학년도에 커리큘럼에 관한 간단한 안내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 간단한 이력이고요. 고려대 졸업하고 현재 대치와 김포 이음학원에서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올해 수능이 정말 영어뿐만 아니라 다 어려웠다고 하는데 되게 어려웠다는 미디어의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2018학년도 수능이 처음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했던 해였는데 그때는 사실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1등급이 10%나 나왔던 첫 해였죠.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 수능이 역대 가장 어려웠던 1등급 비율이 가장 적은 영어 시험이 되었죠. 네. 그래서 원래는 다른 과목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1등급 컷이 4%다라고 나오지만 막상 또 동점자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표되는 1등급이 6%까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가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평가인데 의미가 없죠. 거의 상대평가인 것처럼 4%만 1등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럼 왜 어려웠냐? 이번 수능은 뭐가 그렇게 달라서 어렵게 나왔냐 하고 살펴보면 사실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이전의 수능 경향은 어떤 식이었느냐면 영어 지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예전에는 소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읽어갈 때 이런 식인 거죠. 되게 뭔 말이야? 네. 못 알아먹겠어. 이렇게 잘 애매하게 알아먹고 가다가 그래도 중간에 약간 단서가 될 만한 그래도 알아먹을 수 있게 써 있는 문장이 한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인가? 라고 대충 지문을 완전 정확하게 꼼꼼하게 알아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1, 2, 3, 4, 5번 선지에 가면 지문에 주어진 난이도에 비해서는 그 5개 중에 하나쯤은 아까 내가 알아먹은 그 단서랑 요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 재진술한 것 같다. 어휘만 조금 바꿔놨네? 하면 그런 거 골랐을 때 답일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막상 중간에 포착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선지에서는 고를 수는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33번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이제는 지문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읽으면 별로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고요. 일상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확 와닿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거구나. 오케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라고 다 읽었는데 막상 1, 2, 3, 4, 5번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그 선지에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할 때도 글의 주제랑 비슷한 거 고르면 답일 때가 많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번 33번 같은 경우도 글의 주제는 이게 맞아. 근데 너가 요 빈칸에 넣어야 될 건 주제가 아니라 요 앞뒤 문장에 주어진 단서를 보고 그 주제 안에서 요 상황에 맞게 바꿔서 넣어야 돼 라는 건데 1, 2, 3, 4, 5번에는 함정을 딱 파는 거죠. 주제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럼 애들이 내가 아까 알아먹은 글은 이거였지라고 그거를 고르면 틀리고 정답인 그 선지는 또 대놓고 명확하게 써준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돌려서 말해가지고 비유적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뭐야 이거 하고 넘어갔지만 막상 그걸 다시 한번 따지고 보면 그게 답인 좀 돌려서 한번 꽈놓은 선지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보면서 그냥 얘가 주제였지 하고 파놓은 함정에 덥석 걸려가지고 함정인 선지를 많이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은 일상적인데 막상 그 쉬운 지문 대비 선지 고르는 기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 약간 애매해졌다.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능에 접근을 해야 되냐면 예전에는 빈칸도 그랬지만 순서 삽입 이런 것도요. 예를 들어서 36, 37 두 개 같은 게 순서 배열 나오잖아요. 그럼 순서 배열이 앞에서 만약에 BAC가 나왔다. 그러면 37번도 BAC 똑같고 이런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답은 달랐는데 근데 이번에는 답도 똑같이 나오고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미적분 같은 경우에 5번이 몇 개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요령도 이제는 많이 없앴어요. 요령 가지고 찍어가지고 맞는 것도 안 되게 좀 많이 없앴고 이젠 정말 그냥 자기 실력이 탄탄하게 있어서 글도 다 읽고 정보를 다 캐치한 다음에 놓치면 안 돼요. 캐치한 다음에 선지도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정말 그냥 자기 실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 된 거죠. 네. 실력을 키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공부를 하고 실력이 올라서 시험을 보는 게 맞는 거지 뭐 언제까지 찍을 수 없잖아요. 감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력을 올릴 것이냐. 결론은 자기 실력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어휘력이긴 하죠. 네. 단어 모르는데 언제까지 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어가요, 생각해보면 또 할만해요. 이게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3,000단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 이게 딱 3,000개라고 하면 너무 많아 라고 싶지만 뭐 하루에 100개씩만 해도 맘먹으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하는 그 과정을 견뎌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이제 되는 건데 어쨌건 어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해석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문장 구조는 대충은 보셔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가야 되지만 그냥 이런 단어가 모여 있으니까 이런 말이겠지? 라고 때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주어 동사는 좀 보시고 수식어도 묶을 줄 아셔야 문장 구조를 봐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해석을 그래서 하는지 아닌지는 자기는 몰라요. 만약에 감으로 해온 친구면 그냥 늘 감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흐름을 끊고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중간에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려면 이제 피드백은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휘력은 특히 동의어가 중요해요. 지문에 있었던 단어를 그대로 보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력검사잖아요. 야, 위에 이런 단어 있었는데 너 이 단어랑 똑같은 거 여기 어딨니?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는 동의어를 정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해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날마다 정리하고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는 굵직한 어법 개념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능에 문법 문제, 어법 문제 하나 나오잖아요. 절대 아다루가 어다 이런 짜잘한 거 내지 않거든요. 굵직한 거, 정말 명확한 거 해석을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굵직한 걸 내요. 제가 12가지 포인트로 이거를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어쨌건 이 12가지 굵직한 문장 구조를 보는 어법 개념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지만 해석도 정확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해석을 네가 잘하고 있니 아닌지 이거는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개인별로 해석본을 써오라고 해서 초반에 좀 많이 해석을 첨삭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누가 중간에 개입해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늘상 하던 그 습관처럼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게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정확한 해석의 규칙을 정리해서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석이 되고 나서는 함정에 안 빠지도록 객관적인 글 속의 근거만 찾아서 고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다가오는 1월 달에 시작되는 고3 반은 지금 난이도에 따라서 3개로 나눠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전 모의고사 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매시간 실전을 보고 해설하는 스타일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현재에도 1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안 하면 떨어질 것 같고 안정적인 유지는 해야 될 거고 그 와중에 고난도 문제를 계속 같이 다뤄줄 수 있는 요건 이제 상위권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 반이고요. 주 1회 3시간씩입니다. 그리고 사실 메인 반은 여기 이제 정규반인데 정규반은 목표가 1등급인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1등급이 아니지만 지금은 한 2, 3등급 정도 되지만 수능에서는 1을 맞겠다. 못해도 정말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진 게 정규반이고 요게 스타트 기초반은 사실 목표가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자기 아무것도 안 해놨고 정말 노베이스인데 뭐 해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게 기초반은 이제 주 1회 3시간, 주 1회 3시간 플러스 뭐 방학 때는 좀 더 클리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반은 주 2회 반이에요. 2시간씩 와서 주 2회 하는 반인데 요 반에서는 아예 뭐 단어도 다량으로 학습해야겠지만 정말 처음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부터 이제 접근을 하는 반이고요. 자기가 뭐 4등급, 2, 3등급 추천드리는 반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뭐 긴 문장은 어렵지만 웬만한 짧은 문장은 대충 해석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정규반을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규반 기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 일단은 좀 시즌이 나뉘는데 시즌 1에서는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물론 다량의 어휘를 학습해야 되고요. 이제 어법 개념 자기 잘 모른다. 아니면 뭐
특이한 구문 같은 걸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개념 완성에다가 최근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다루면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제 요거를 다루는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거든요. 갑자기 7월쯤에 갑자기 확 왔는데 어법을 자기는 하나도 모른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때 탄탄하게 진도를 다져놨기 때문에 뒤따라가기는 조금 애매하죠. 요게 이제 다져놓기엔 되게 중요한 시즌1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막상 이제 쌓았던 거를 점수화하는 기간이 시즌2인데요. 이게 시즌1 때는요. 이 영어가 공부를 하는 족족 바로바로 이렇게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려면 단어도 꽤 쌓아야 되고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해석이 될 만큼의 해석 연습도 좀 돼야 되고 하니까 사실 이때 시즌1 때는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수가 상승한다 치면 요 시즌2에 가서 한번 이렇게 훅 뛸 수 있도록 요때 토대를 닦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너무 이렇게 조급한 친구들 있어요. 막 뭐 실전 모의고사 하나 딱 풀고서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냐 이러는데 그 한 번 한 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닦아 나가다가 뒤돌아보면 영어는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엔 내가 이 정도도 못 읽었는데 지금은 잘 읽네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빈칸, 순서 삽입 같은 어려운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도 하고 EBS가 간접 연계긴 한데 그래도 EBS에 나오는 어려운 뭐 단어라든지 소재 같은 거는 알아야 돼요. 그게 다 배경 지식이 돼가지고 연계가 간접적으로라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EBS는 다 다루진 않고요. 제가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따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3에서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이제 마지막에 시간 분배 연습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실력이 안 다져졌는데 빨리만 풀면 그거는 그냥 모래성 같은 거예요. 읽히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푼다고 해가지고 뭐가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져놓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 내에 빨리 풀고 실전 연습 어떻게 시간 분배할 건지 이런 건 이제 시즌 3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에는 수시를 챙기는 친구들을 위해서 EBS 수능특 강의 보통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니까요. 뭐 내신 대비 특강 같은 수업은 따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한 4주나 5주 정도는 내신 대비 반에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수능을 위해서 쭉 가는 1년 내내 정규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이제 1월 달이 다 개강해요. 그래서 실전 모고반은 금요일 저녁 주 1회, 수능 정규반 같은 경우는 요일이 2개인데요. 똑같은 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요일이나 자기가 편한 요일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반은 주 2회. 일단 방학 때라서 방학 때는 낮에 올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2번 1월 1일 날 개강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1회, 주 1회 여기만 주 2회 반이 되죠. 만약 저희 이음학원에서 윈터스쿨을 하게 되시면 아침에 와서 밤까지 계속 있을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이 아닐 때는 이제 같이 학습관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윈터스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 내내 저를 더 자주 짬짬이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질문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고 뭐 1대1 클리닉 잡기도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일단 1, 2월 달을 봤을 때는 복화는 3600 요거를 다룰 건데요. 학교 다닐 때는 개학할 때는 매주 단어 테스트를 보는 게 일주일에 뭐 300개 정도 학교 다닐 때는 보겠지만 방학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500개는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단어 테스트는 오자마자 보는데 통과는 못하면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크게 2가지인데요. 요 은지 잉글리시라고 해서 이제 2가 있는 교재인데 요 시리즈는 매달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달 거기에 어법, 구문, 독해가 한 번에 들어가는 교재가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워크북으로 해서 매주 개별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과제책이 따로 이제 배부가 될 거고요. 요 해석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로 해석을 써오라고 해서 제가 첨삭이 들어갈 거랑 뭐 예시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안 그래도 12월 모의고사 이제 내일 보는데요.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고2 모의고사보다도 고3이 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체감이 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수능 영어 별거 없거든요. 뭐 외워야 되는 단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서점에 깔려있는 뭐 수능 어휘책 그 중에 사실 여러분이 뭐 마음에 드는 거 두세 개만 고르셔서 마스터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한 어휘력 갖춰놓은 다음에 쌤이 첨삭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석을. 그 규칙을 익혀서 피드백 받은 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해한 대로 뭐 소재나 고난도 배경 지식은 물론 설명을 들어서 익혀야 되겠지만 헷갈리는 선지가 있을 때는 내가 읽었던 그 글 속의 근거에만 기반해서 고를 수 있는 요것만 딱 해주시면 훨씬 더 점수가 상승이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그동안 뭐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동안 잘 해온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절대평가인 과목이니만큼 너무 또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건 다 챙겨서 안정적인 1등급이 잘 나올 수 있게 달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수업할 때 제 모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너네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해라 라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다 잘 따라왔을 때 의지가 있고 성실한 친구면 누구나 1등급 잘 맞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저의 목표거든요. 아 물론 제가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오기만 하면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제가. 그게 제 할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면 되는구나. 아 그동안은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하니까 되네? 재밌네?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25학번이 딱 된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셔서 마음껏 또 꽃피는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이제 1월 동안 저랑 한번 고3 N수생 수능 영어 한번 정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